털은 유물을 아름답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 머리털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요. 반갑습니다. 셋단자 594강입니다. 오늘은 털 모자와 관련된 5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털모자입니다. 털모자는 털을 의미하지요. 이 털모자는 석삼자와 스물운자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중에 석삼자는 숫자 3을 의미하는 것인데 한자에서 똑같은 모양의 글자가 3번 겹치면 아주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석삼자도 아주 많은 걸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물운자는 붓으로만 사용되는 글자인데 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숨기다는 뜻도 있죠. 그래서 털모자는 아주 많은 것으로 숨겨진 게 털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털의 숫자는 아주 많고 그 내부에 어떤 것을 숨기고 있다는 것이죠. 몸에 난 털의 숫자를 헤아리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많은 털이 몸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 털 내부에는 어떤 것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털에 휩싸인 몸의 모양을 가늠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사람들도 머리털 길게 그러다 빡빡 깎고 나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머리털이 그 사람을 그만큼 많이 숨기고 있었던 것이죠. 털모자는 아주 많은 것으로 숨긴 게 털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털의 숫자는 아주 많고 그 내부에 어떤 것을 숨기고 있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구일모가 있습니다. 구일모는 9마리 소에서 털 한 가닥 빠진 정도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주 큰 물건 속에 아주 작은 물건을 이루는 것이죠. 그리고 모발이라고 할 때나 털모라고 할 때도 털모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중심자인 털모자에 또 하나의 부수를 추가할 때마다 또 다른 한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셋단자입니다. 털모자가 사용된 첫 번째 관련자는 꼬리밑자입니다. 꼬리밑자는 꼬리를 의미하지요. 이 꼬리밑자는 주검시자와 털모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주검시자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이지요. 마지막으로 해석하겠습니다. 털모자는 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꼬리밑자는 마지막 털이 꼬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짐승의 몸에는 머리부터 끝까지 털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이 어디인가? 꼬리라는 것이죠. 짐승의 꼬리는 털이 난 부분의 마지막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호랑이가 됐든 토끼가 됐든 짐승의 몸에는 전체적으로 털이 덮여 있습니다. 머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몸통으로 이어져 꼬리까지 이어지는데 이 꼬리가 몸의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짐승의 꼬리는 털이 난 부분의 마지막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를 보면 거두절미가 있지요. 거두절미는 머리와 꼬리를 잘라버린다는 뜻으로서 앞뒤를 생략하고 본론으로 바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또 미행이라고 할 때나 말미라고 할 때도 꼬리 밑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터럭 호자입니다. 터럭 호자는 터럭을 의미하지요. 터럭이라는 것은 몸에 난 길고 굵은 털을 말합니다. 높게 자란 털을 터럭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터럭 호자는 높을 호자와 털모자로 구성되었죠. 그중에 높을 호자는 높다는 의미가 있고 털모자는 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터럭 호자는 높게 자란 털이 터럭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터럭은 머리 위나 등에 자란 길고 굵은 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터럭 호자는 높을 호자에서 입구자가 빠지고 털모자가 들어가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짐승의 몸에는 전체적으로 털이 나 있죠. 그 털 중에서도 머리에 난 털이나 등 위에 난 털, 이런 털을 터럭이라 합니다. 터럭 호자는 높게 자란 털이 터럭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터럭은 머리 위나 등에 자란 길고 굵은 털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뿌리천리가 있습니다. 뿌리천리는 티끌 하나의 차이가 천리의 차이라는 뜻으로서 처음에는 조금 차이 나지만 나중에는 대단히 큰 차이가 생김을 이루는 말입니다. 또 추호라고 할 때나 휴호라고 할 때도 터럭호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털모자가 사용된 세 번째 관련자는 손무할 모자입니다. 손무할 모자는 손무하다는 것이죠. 없애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손무할 모자는 쟁기류자와 털모자로 구성되었죠. 그중에 쟁기류자는 쟁기를 의미합니다. 가래를 의미하기도 하죠. 쟁기나 가래는 농기구입니다. 그리고 털모자는 털을 의미하고 풀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래서 손무할 모자는 쟁기로 털을 작업하는 모양이 손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손무라는 것은 쟁기로 밭에 풀을 없애는 듯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봄밭에 잔뜩 풀이 나 있다 하더라도 쟁기질이 한번 지나갈 때마다 풀들이 없어집니다. 금세금세 깨끗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저축한 어떤 돈을 소모하는데도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질 않습니다. 마치 풀이 잔뜩 자란 밭에 쟁기질을 할 때마다 풀들이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소모도 그런 모양이란 것입니다. 작정하고 소모하게 되면 우리의 돈은 금세 바닥난다는 것이죠. 소모할 모자는 쟁기로 털을 작업하는 모양이 소모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모는 쟁기로
SF를 없애는 듯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소모가 있죠. 소모는 사용하여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또 마모도 있습니다. 마모는 닳아서 작아지거나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럴 때 소모할 모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대장기 휘자입니다. 대장기 휘자는 대장기를 의미하죠. 큰 깃발을 말합니다. 이 대장기 휘자는 산마자와 털모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산마자는 3입니다. 3은 대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비되는 걸로 해석하겠습니다. 털모자는 털을 의미하죠. 이 대장기 휘자는 털을 마비시키는 게 대장기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장기를 보게 되면 털이 솟구칠 만큼 소름이 돋는다는 것이죠. 군인들이 행진할 때는 반드시 깃발을 들고 합니다. 옛날에는 대장기를 앞에 세우고 갔던 것이죠. 장비의 군대면 장비에 깃발을 세우고 가고 여포의 군대면 여포에 깃발을 들고 갑니다. 그렇게 되면 적들이 그 깃발을 보면서 벌벌 떠는 것이죠. 온몸에 털이 솟구칠 만큼 잔뜩 긴장하는 것입니다. 대장기만 보게 돼도 이미 벌벌 떠는 것이죠. 온몸이 마비될 것 같습니다. 모양을 표현한 글자가 대장기 휘자입니다. 대장기 휘자는 털을 마비시키는 게 대장기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해서 대장기만 보게 되면 털이 솟구칠 만큼 소름이 돋는다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백대위가 있습니다. 백대위는 군사를 지휘할 때 쓰는 흰 빛깔의 큰 깃발을 말합니다. 또 휘하라고 할 때나 휘병이라 할 때도 대장기 휘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탈모자가 사용된 다섯 번째 관련자는 담요전자입니다. 담요전자는 담요를 의미하고 흉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담요라는 것은 털로 굵게 짜든지 눌러서 만든 요입니다. 이 담요전자는 미들단자와 털모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미들단자는 믿다는 의미도 있고 진실로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털모자는 털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담요전자는 털로 만든 믿을만한 제품이 담요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털로 만든 제품 중에서 담요가 가장 요긴하다는 것이죠. 가장 믿을만한 제품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난방도 잘 되고 물자가 풍부해서 담요가 그리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옛날에는 물자가 부족했지요. 입은 옷도 부실하고 해서 추운 곳에서 몸을 녹일 만한 게 마땅치 않았습니다. 특히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게 되면 추운 곳에서 전쟁하는 수가 많은데 그때 입은 옷도 부실하기 때문에 추위에 노출되면 목숨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몸을 따뜻하게 해줄 유일한 장치가 담요인 것이죠. 담요는 전장에 있는 군인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중요한 장치였던 것입니다. 담요전자는 털로 만든 믿을 만한 제품이 담요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털로 만든 제품 중에 담요가 가장 요긴했다는 것이죠. 가장 믿을 만한 제품이라는 것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모전이 있습니다. 모전은 보증물의 한 가지로서 짐승의 털로 색을 맞춰 무늬를 넣고 두툼하게 짠 부드러운 유를 말합니다. 일종의 양탄자 같은 것입니다. 또 양전도 있죠. 양전은 서양에서 만들었거나 서양식으로 짠 담요를 이루는 것이죠. 오늘은 셋단자 594강으로서 틀무자를 중심으로 하는 5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